네,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제가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 네. 뭐 공약으로 뭐 어떻게 축하 기념 뭐 있나요? 4만 가면 해야죠. 4만. 4만. 예. 한참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우지수가 3만 선을 돌파했다는 건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고 또 의미가 있는 일이라서 네네. 좀 깊이 있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월 15일인가요? 처음 이제 29,000을 하고 나서 200여일 만에 3만 선을 돌파했고요. 사실 3만 선 돌파만이 오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S&P 500도 오늘 종가 기준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러셀 2000도 오늘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먼저 달렸기 때문에 약간 처져 있지만 나스닥까지 조금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 나스닥도 막 100포인트만 남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이 되겠고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도 지금 사상 최고가 막 가고 있고 어저께는 종가, 장중 기준 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 세계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먼저 말씀드리면 전 세계에서 말이죠.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2018년 초 대비 지금까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돈이 2018년 점 대비는 아직 남아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툭하면 나오는 것이 시중 여유자금. 그래서 우리나라 여유자금이 무슨 부동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기준 보면 4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돈이 쌓여 있습니다. 4조 5천억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우리나라 돈은 한 5천조 원 되나요? 엄청난 돈인데 이게 이제 뭐 최근 올해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늘어나서 그게 올해 많이 급증한 부분이 바로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머니마켓 펀드입니다. MMF나 현금성 자산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시 들어올 찬스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기폭제화된 것이 정권 인수를 절차를 이제 공식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직접 전화는 아직 안 한 거죠. 아직까지 바이든한테 전화는 안 했지만 그 직원들한테 혹시 모르니 그래도 너희들 이제 바이든 쪽에 가서 이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좀 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미국의 어떤 충성스러운 공무원들은 그래 열심히 도와줘라 이런 얘기 네.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제 다들 그런 인정하는 분위기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조만간 아마 회동도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고요. 여튼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 결국은 다우지수를 상징적으로 3만 포인트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섹터로 보면 오늘도 이제 에너지 섹터가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인 것이 오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3만 돌파, 200여일 만에 넘은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올 초에 거의 바짝 다가서긴 했었습니다. 29,000선까지 돌파를 하게 됐지만 이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네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이 좀 걸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200여일 만에 넘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1890년대 생겼기 때문에 지금 생긴 지 얼마 됐습니까? 140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0포인트 시작해서 쭉 100포인트 해갖고 1000포인트 올래까지 2만 1000일이 걸렸습니다. 100포인트, 1000포인트로 간 것이 1972년이니까 그때 거의 100년 만에 1000포인트를 갔습니다. 100년이라는 건 이제 날짜로 거래일수를 매매하면 21,653일이 걸렸습니다. 이 표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아주 빨리 걸린 것들도 있고 10며칠 만에 걸린 것도 있고 8일 만에 걸린 것도 있지만 그 정도 1000포인트. 물론 베이스가 작을 때랑 클 때랑은 차이 나지만 이렇게 1000포인트 단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이거 날짜를 적어 나온 것인데요. 가장 빨리 걸린 것이 25,000에서 26,000포인트 같은 것이 2018년 초입니다. 그때는 불과 8일 만에 1000포인트 넘어섰고 그 직전에 1000포인트도 23일. 그러니까 거의 한 30포인트 가는데 불과 지금 한 30여일 만에 바로 구조 찍고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짧은 기간 안에 가파르게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도 2019년 11월부터 금년 1월까지 불과 40일, 그러니까 거래일수니까 한 2달 만에 이렇게 강했고 많은 사람이 조금 더 간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3만 포인트도 멀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218일이나 걸린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꽤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 1000포인트 넘는 것이. 네. 그렇지만 이거는 아시다시피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진행 중이죠. 팬데믹이 이렇게 터졌고 유사일에 가장 단기간에 주가가 40%, 50% 떨어지는 것. 지금 불과 7월, 6월, 7월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이게 현실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지금 뭐 반토막 난다면 엄청 경고의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끝날 것 같이 얘기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사상초가 그만큼 주식 앞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겸손하셔야 되고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너무 뭐랄까요 공포에 그렇게 갇힐 필요도 없는데요. 그럼 29,000에서 3만 포인트가 갔을 때 다 올라갔느냐?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의 기여했는지를 보겠는데요. 29,000에서 3만 포인트 오르는 동안 애플이요. 그 1,000포인트 중에 애플 하나가 1,250포인트를 기여를 했습니다. 플러스를 기여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가 400포인트, 홈디포가 400포인트, 마이크로소프트 370포인트, 허니엘이 250포인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더하면 훨씬 2,000포인트 넘잖아요. 네. 분명히 마이너스 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30개 중에 마이너스 난 게 더 많습니다. 보잉은 무려 930포인트, 단일 기업이 930포인트를 깎아 먹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약간 합병하면서 복잡해졌지만 440포인트. 쉐브론이 이제 다우지수에서 여전히 유일하게 남아있는 에너지가 되겠는데 200포인트고요. 엑소모빌은 이제 살아있을 때까지 190포인트. 골드만삭스가 160포인트. 그리고 그 위에 대부분의 금융주들이 다 올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그만큼 격차가 심했던 것이 최근에 200일간의 거래 기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락을 한 종목들도 많았지만 이 상승을 다른 종목들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3만 선을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가운데서는 애플이 좀 주도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가치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사실 가치주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다 오르긴 했지만요. 최근 들어서도 이 가치주의 상승세 쭉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상승세가 지속이 될지 아니면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요. 네, 가치주라고 얘기했을 때 보면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치주 하면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자산주가 가치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은데 그거는 일정 수준 자산주의 상당분이 가치주에 편입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교과서적으로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럼 F는 아니겠지만 점수로 주면 D 정도 등급밖에 못 받는 얘기고요. 그럼 가치주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 대비, 그러니까 이익 대비, 아니면 자산 대비, 아니면 매출 대비, 아니면 현금 흐름 대비 가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네. 여러분 흔히 듣기로 PR이 몇 배다, PBR이 몇 배다. 그 몇 배수가 낮은 것들을 가치주라고 해요. 시장 평균보다 낮은 거, 아니 업종 평균 낮은 게 가치주지 자산이랑 별로 상관없는데요. 그중 일부 그렇게 상관없는데요. 어떤 그 가치주란 것들이 최근에 성장주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사실 100년의 역사 보면 상당히 가치주가 더 앞서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최근에 10년 동안의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금 추세가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성장주를 훨씬 좋아하지만 너무 이쪽에 쏠려 있는 분들이 최근에 조금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게 이제 나스닥이 약간 처져 있는 것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주가 오늘 한 2% 정도 올라갔고요. 성장주 1%밖에 못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의 격차는 지금 단기간에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이런 오늘 그 가치주가 됐건 이런 상대적으로 다우지수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늘 강했던 걸 몇 개 보여드리면 쉐보레는 오늘 4% 이상 올라갔고요. JP모건 오늘 금융주들이 다 좋았습니다. JP모건도 4% 올라갔습니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도 4%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런 금융주를 다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애플까지 갖고 있는 버크셔에서가 지금 봤을 때는 최고의 하나의 주식을 선택하면 최고로 지금 포트폴리오가 잘 돼 있는 거거든요. 네. 버크셔에서가 오늘 1.7% 올라가면서 닷새 만인가요? 또 사상치 효과를 오늘 기록했고요. 또 한 번. 네, 또 기록했고요. 늘 말씀드리고 저희 방송에서 강조해드렸던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우리나라도 돈이 많이 몰리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펀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블랙락은 오늘 또 사상치 효과를 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애플 오늘 올라갔지만 애플 상대적으로 크게 올라가지 못했고요. 아마존은 오늘도 크게 재미는 못 봤습니다. 0.5%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펠라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오늘 오히려 또 5, 6%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버크셔 해서웨이나 블랙록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좀 시장에서 두드러졌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상품 시장이 크게 움직였는데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4%대의 상승세를 연출을 했죠. 네, 어제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니 지금 수년 내 최고의 자동차 드라이빙 수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왜 근데 그게 내년이죠? 지금 추운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지금? 내년 내년 추우면 오히려 운전을 하고 어딘가를 가지 않나요?
네, 텍사스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약간 북쪽에 눈이 많이 오고 북유럽에 눈이 많이 오는데 별로 운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네. 보면. 그런 거가 되겠고요. 여하튼 오늘 유가가 오늘 4%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구리도 1.3%나 오늘 올라갔습니다. 구리는 항상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가는 건데 사실 구리는 금년 3월부터 꾸준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에서 가장 강한 섹터가 되겠고요. 니켈은 오늘 소폭 움직임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에 금값은 떨어지는 모습. 당연히 이제 시장이 이제 안정될 것 같으면 금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800달러 선을 좀 맞습니다. 지켜냈더라고요. 반면에 오늘도 또 한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는 비트코인이죠. 19,000달러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비트코인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상품 리서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바로 드라이빙 시즌의 큰 폭의 수요 회복 기대감. 그런 얘기했고요. 니켈과 구리에 대한 관심을 늘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나 시티는 2021년에도 금 가격이 다시 2,000달러 위로 올라가니까 지금 팔면 후회할 것이다라는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얘기에 따르면 연준이 지금 갑자기 비둘기 파적에서 갑자기 돈을 막 쪼이고 이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달러의 가치가 여전히 하락하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좀 쉬고 있지만 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이다. 다시 높아질 것이다. 주장도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값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쭉 강세장이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주식시장입니다. 저희가 또 이 시장의 움직임을 또 살펴보는 게 저희의 주 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시장은 더 오를까요? 아니면 쉬어갈까요? 그건 뭐 저희가 얘기하기 쉽지 않지만 이거는 역사적 경험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거의 45년 동안의 S&P 500의 움직임을 오늘 두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S&P 500을 1985년부터 지금까지를 그냥 평균시킨 겁니다. 평균시킨 그림 딱 이건데 이걸 그림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아주 강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되겠고요. 그 이후부터 8월부터 10월까지는 큰 재미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9월지 10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거가 되겠고요. 네. 지금 11월에 그 화살표 있는 데가 딱 지금이거든요. 지금 11월 네. 중순 넘어서 20일경인데요. 딱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다시 올랐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올해가 아니라 1985년부터 2019년에 월 평균인 거죠? 1간 그래프를 매일 네. 찍은 거죠. 평균 일을 쭉 그리면 증가율이 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쭉 그린 거가 이게 1년짜리 그래프입니다. 1년이요. 그럼 1년이면 딱 보시면 11월에는 이제 11월부터 12월까지 올라가는 그림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좁혀서 보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11월에 많이 올랐다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요번에 똑같은 형식으로 85년부터 2019년까지 11월만 그린 겁니다. 11월. 11월만. 11월만 네. 그린 그림인데요. 딱 보시면 지금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한 20 며칠 아닙니까? 25일입니다. 25일. 네. 딱 25일부터 더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그렇네요. 네, 이건 물론 이게 통계이기 때문에 과거의 통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를 전혀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면 연말까지 괜찮았다.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게 유독 지금의 일이 아니라 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었었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 왜 연말에 그래서 산타랠리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그림 때문에 네. 나온 거다라고 보셔야 되고 딱 이 연말이라는 거가 요번에는 별로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대감이 별로 낮아져 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 되면 결국 소비도 늘어나고 앞서 뉴스 보면 다시 뭐 이번에 뭐 쇼핑 시즌부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그림 하나 더 그림 보여드리면 요번 3분기에 요번에 그 실적 다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랄 것이 하나 나온 것이 그동안에 저희 이익 조정 비율을 몇 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매출 조정입니다. 매출. 그러니까 요번에 이익은 회복되는 거 있었지만 이익은 대부분이 비용을 깎아서 비용을 좀 줄여갖고 이런 것들은 결국 해고했거나 이런 것들인데 이번에 3분기 만에 처음으로 매출을 플러스로 전망하는 곳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을. 그러니까 이게 매출 조정비율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림인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외형까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좋은 징조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시각을 한두 군데만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 수석 투자 전략가는 지금 시장은 기술주가 내년에도 이분 기술주 이런 건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너무 기술주에 올인돼 있던 분들은 시각을 넓히라는 얘기예요. 저희도 자주 분산 투자는 얘기하고 있지만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산업, 소재 등 경기 민감주가 11월에 가장 강했거든요. 네. 특히 에너지주가 지금 이틀 연속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좋아진다기보다는 정상화로 가는 그런 길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연초 대비 저조한 금융주가
금융주가 이제 에너지가 여전히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마이너스가 금융주고 그다음 마이너스가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3대 업종을 관심을 가지어라. 특히 에너지가 헷갈려하시는 분 많으시면 금융주를 사시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년까지. 예, 그러면 금융주랑 기술주 애플까지 합하면 그게 딱 복수했어요,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이제 이건 지난번에 내가 나왔더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제가 아까 다우 아까 4만 가면 뭐 하겠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하실 거예요? 생각해봐야죠, 위원님? 이제요. 아, 이제 또 4만 선 돌파하고 나서 그럼 5만 선 돌파하면 뭐 그때 생각해 보겠다. 진도 나가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시간이 아니에요? 좀 별로 안 근데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다우 3만까지 가면 3만에서 4만이 보면 한 33% 올라가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지만 이 루월드 그룹의 진폴스는 의외로 내년에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다우 4만. 이게 왜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나스닥이 30몇 프로 올라갔거든요. 33%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다우는 요즘 올라봤자 5%거든요. 차이가 격차가 많은 거고 특히 다우지수는 S&P별과 달리요. 그냥 n분의 1입니다. n분의 1. 주가를 n분의 1, 주가를 그냥 평균 낸 거에 그냥 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올라가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30개 종목에서 떨어진 것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잉 같은 거가 200달러에서 300달러로 가면 50% 올라가면 그만큼 주가가 지수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금융주랑 보잉 같은 것만 올라가고 예를 들어 헬스케어 좀 올라가면 33% 올라가는 게 불가능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늘 말씀드리면 시장을 좀 편안하게 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장을 편안하게 또 접근하면서 그간 좀 많이 떨어졌지만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뭐 금융주, 헬스케어 섹터들 주의 깊게 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기타 특징주로도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뭐 베스트바이나 달러트리가 올라와 있네요. 달러트리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다이소 같은 곳이겠죠? 예, 다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베스트바이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실적은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 이제 비용에 대한 증가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요. 달러트리는 나름 깜짝 실적이 나왔고요. 동일 점포 매출이 5% 이상 늘어났습니다. 메드트로닉 같은 거가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기업이죠. 메드트로닉, 에봇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 의료기기 쪽인데요. 메드트로닉 같은 이런 것들이 올해 상당히 괜찮았지만 뻗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부터 이제 의료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이머징 마켓이나 이런 쪽에서 병원 설비 다시 이제 현대화를 많이 할 거란 얘기죠. 그런 쪽에 대한 수요 늘어날 것.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강한 흐름이 뭐 나이키가 됐건 갭이 됐건 리바이스 이런 거 아주 잘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오늘 갭에 대해서 JP모건이 오늘 투자 의견을 또 올리고 목표 주가를 거의 40%를 하루에 올렸습니다. 22달러에서 30달러 올려놨거든요. 그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추우니까 옷을 자꾸 사 입나 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얀덱스라고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얀덱스는 이제 러시아나 동유럽에서 있는 구글 같은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하는 모든 일을 얀덱스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두가 하듯이요. 똑같은 거 비슷한 건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는 매수를 올렸고요. 80달러로 얘기하면서 오늘 주가가 또 많이 올랐습니다. 네. 간밤 미국 시장은 사상 최초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은 조금 이전과는 다른 판도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전략을 또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